안녕하세요. 오늘은 박근필 작가 유튜브 채널에 나온 한근태 작가 인터뷰, 이 자료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, 이분 경력이 정말 독특하죠. 공학도에서 시작해서 대기업 임원, 컨설턴트, 교수, 그리고 지금은 56권 이상 쓰신 작가시잖아요. 맞아요. 정말 한 길만 쭉 걸으신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해 오셨는데, 오늘 저희는 그 변화의 이유, 또 엄청난 생산성의 비결,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과를 만들어내는 분의 경험이니까요.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당신에게는 분명 실용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. 이 경력을 보면요. 공대 나와서 대우차 최연소 임원, 그 다음엔 컨설턴트, MBA, 교수, 지금 작가. 이게 뭐랄까,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인 걸까요?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?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. 막 엄청 치밀하게 계획했다기보다는 눈앞의 기회에 반응하고 특히 지루함을 잘 못 참는 성격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. 아, 지루함이요? 네, 그러니까 변화가 두려운 것보다 권태로운 상태를 더 위험하게 여기신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자기 기질을 아는 것. 메타인지라고 하죠.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. 아, 그러니까 그냥 변덕이 아니라 나를 아니까 이건 좀 지루하다 싶을 때 딱 길을 바꿀 수 있었다,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안정보다는 성장을 계속 택해 오신 셈이죠. 남들처럼 변화를 무서워하기보다는요. 하긴 그런 선택을 하려면 또 엄청난 생산성이 뒷받침되어야 했을 텐데요. 연 5건 이상, 총 56건 이상이라니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비결 중 하나로 지식 냉장고라는 걸 말씀하시더라고요. 지식 냉장고? 그게 뭐죠? 네, 엄청나게 책을 읽으시는데 그걸 그냥 읽고 덮는 게 아니라 관심 분야 자료를 계속 모으고 메모하고 착착 분류해서 보관하시는 거예요. 일종의 개인 아카이브죠. 아하. 그래서 글 쓸 때 그냥 막막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쓰는 거군요. 미천이 있으니 시작이 쉬운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단순 소비가 아니라 뭔가 생산을 염두에 둔 독서죠. 아웃풋을 위한 인풋.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있는데요. 네, 뭔가요? 지루함을 피하려고 여러 주제의 책을 동시에 쓰신대요. 한 10권 정도를요. 네, 잠깐만요. 10건을 동시에요? 그게 집중이 되나요? 전 막 더 헷갈릴 것 같은데요? 저도 그게 신기했는데 오히려 한 주제에 너무 빠져서 지칠 때쯤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리프레시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속도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와, 정말 발상이 다르네요. 글쓰기가 노동이 아니라 약간 다채로운 활동처럼 되는 거군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런 에너지와 다작을 가능케 하려면 생활 규칙, 그러니까 루틴이 정말 중요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실까요? 그 원싱이라는 개념 아시죠? 딱 거기에 기반한 루틴이에요. 운동, 독서, 글쓰기. 이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하는 거죠. 이게 잘 되면 다른 일은 쉬워지거나 불필요해진다는 이런 거죠. 구체적으로는요. 시간표 같은 게 있나요? 네, 저녁 8시 반쯤 주무시고 새벽에 2-3시쯤 일어나신대요. 두세 시요. 와, 그럼 진짜 대단한데요. 네, 일어나서 5시간 이상 집중해서 글을 쓰고 아침엔 운동하고 중요한 일을 오전에 딱 끝내버리니까 남은 시간은 죄책감 없이 활용할 수 있다. 이런 거죠. 아, 단순히 조용해서가 아니라 방해 없이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끝낸다는 그 주도권 확보가 핵심이군요. 맞아요. 시간의 양보다는 그 새벽 시간의 질, 그 몰입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체력이 슬럼프를 막아준다고도 하세요. 슬럼프가 없다는 건가요? 무라카미 하루키처럼요. 어쩌면 슬럼프라는 게 불규칙한 생활에 대한 그냥 핑계일 수도 있다.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요. 아, 일리가 있네요. 생산성 외에 또 인상 깊었던 점 있으셨어요? 삶의 태도나 철학 같은 거요? 네,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. 일단 독서법, 자기 수준에 맞는 쉬운 책부터 시작해서 독서 근육을 키우라고 조언하시고요. 그렇죠. 글쓰기는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독자의 생각을 딱 바꿔놓는 남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걸 목표로 삼으신대요. 통념에 도전하는 거죠. 아, 고수들의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. 네, 시간 약속 철저한 거, 그리고 자기 관리, 건강이나 습관 같은 거요.
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. 특히 저는 그 약간 미치고 베풀라는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. 시간이나 돈, 선물 같은 거요. 그리고 시간을 돈으로 사는 지혜, 운전기사나 가사 도우미 같은 거 활용해서 핵심에 집중하는 거예요. 맞아요. 돈은 그냥 윤활유일 뿐이고 진짜 자산은 머릿속 지식이다. 이건 누구도 못 뺏어간다고. 그런 말씀도 하셨죠.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도 좀 남달랐어요. 무슨 일이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. 네, 때로는 하기 싫은 일, 뭐 냉대나 고난도 견뎌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. 그걸 참아내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셨고요.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요.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하다. 이게 참 현실적으로 들렸어요. 그렇죠.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. 사실 좋아하는 일 찾는 게 진짜 어렵고 뭐 평생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막연하게 열정만 줬기보다는 일단 지금 하는 일부터 제대로 하라는 조언인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오늘 한근태 작가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.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, 지식을 자기 시스템으로 만드는 법, 또 강력한 루틴의 힘, 그리고 삶과 일을 대하는 현실적인 자세까지 정말 배울 게 많았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. 한 작가 말처럼 좋아하는 일을 평생 못 찾을 수도 있다면 어쩌면 막연한 열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해야만 하는 일에 한번 깊이 몰입해보는 건 어떨까요? 탁월하게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만족이나 성장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. 일의 의미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쩌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